뭔가 이는 고등어라는 아주 최강자에 가려진 만년 2인자, 만년 콩라인 같은 느낌이랄까. 김지민의 자산오보 21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갱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들 드시고 또 많이 잘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갱이를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생소해합니다. 해안가와 달리 이쪽 내륙이나 서울 수도권 쪽에는 정갱이를 접할 기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통 집에서 구워 먹는 생선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뭐 고등어나 갈치, 조기, 뭐 가자미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거든요. 요새는 이제 마트에서 정갱이도 많이 팔고 하니까 아름아름 찾아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 정갱이는 고등어라는 아주 최강자에 가려진 만년 2인자, 만년 콩라인 같은 느낌이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국민 생선이라고 한다면 고등어가 첫 선으로 꼽을 수 있죠. 정갱이는 사실 좀 비리거나 고등어보다 좀 질 떨어지는 맛이 좀 없는 그런 생선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연안에서 정갱이가 정말 많이 잡히는데, 사실 씨알이 크고 상품성이 좋은 정갱이들은 죄다 일본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남는 그 떨거지라고 하긴 좀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씨알의 그런 정갱이들이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가 됐고 고등어 인기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건 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최근 한 십몇 년 동안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식성이 또 많이 바뀌다 보니 이 정갱이를 소비하려는 니즈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잘만 조리해서 먹으면 그 어떤 고등어 부럽지 않은 맛을 내는 이 정갱이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갱이를 둘러싼 명칭. 표준명은 정갱입니다. 그런데 경남 지방에서는 주로 이제 메갈이라고 부르고요. 전라남도에서는 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각잭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지역별로 좀 방언들이 있습니다. 이 아지라고 불리는 요 포인트가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일본어로 아지는 맛을 뜻합니다. 그렇죠? 맛있다고 할 때 이 아지가 들어가는데, 정갱이를 가리키는 표준명이 또 아지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마아지, 마자가 들어가요. 여기서 마는 참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다이 하면 이제 참돔이 되겠고요. 마아지 그러면 정갱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다양한 정갱이 종류가 잡히기 때문에 그 종류 중에서도 으뜸이다, 정갱이 중에 왕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참정갱이 같은 뉘앙스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제 정갱이와 고등어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짠 하면은 이제 이게 정갱이고 고등어가 한 자리 있으면 뭔가 좀 다르긴 다르죠. 고등어는 그 특유의 벌레 무늬 같은 게 등 쪽에 이렇게 나 있고 등이 많이 푸르죠. 정갱이는 이렇다 할 무늬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간 노르스름한 등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형에서도 약간씩 좀 차이가 나고 있죠. 맛은 일단은 횟감으로 비교했을 때 고등어 회는 화로로 떴을 때는 탱글탱글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우면서 진한 감칠맛과 고소한 지방기가 특징이라면, 정갱이는 고등어보다 탄성이 더 뛰어나고요, 더 쫄깃쫄깃합니다. 그리고 기름기는 고등어처럼 엄청나게 막 들이대는 기름기는 아니지만 적당히 담백하면서 그 정갱이 특유의 향이랄까요, 고소함도 좋지만 감칠맛이 뛰어나다고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구이로 비교를 하자면 고등어는 굉장히 풍미가 좀 진한 그런 구수한 지방의 맛이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 정갱이는 그보다는 좀 담백한 적당한 기름기를 가지고 있고요. 살이 생각보다 붉지 않고 하얀색입니다. 자, 영양소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영양소는 고등어나 정갱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EPA나 DHA 같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이들 불포화 지방산은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기, 성장기 발육에 필요한 그런 필수 영양소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이 있죠. 특히 이제 지방질이 많이 풍부하고요, 또 비타민 A, B, C, D가 풍부하고요. 반면에 정갱이는 단백질 함량은 고등어랑 비슷한데 열량과 콜레스테롤이 낮습니다. 또한 칼슘과 철분, 무기질, 비타민 E 같은 영양소가 고등어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나 시력 보호, 피부 건강, 고혈압, 동맥 경화, 성인병 예방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을 두루두루 갖췄다. 따라서 고등어는 자라나는 성장기 아이와 청소년의 발육을 돕는데 좀 필요한 영양 성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정갱이는 성인병 예방을 해야 할 성인 여성분들한테 이로운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도 이제 20, 30대
또는 40, 50대가 많기 때문에 정갱이는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디 좀 약간 사짜 느낌이 좀 나는 멘트. 예방 차원이죠. 어쨌든 간에 음식이란 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고등어 많이 드시지 말라고 그런 얘기 분명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랬을 때 대용으로 정갱이가 아주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들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생태와 크기, 습성, 제철 간단하게만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갱이의 평균 크기는 한 20에서 40cm가 가장 흔합니다. 여기서 한 30cm만 넘어간다 하더라도요, 꽤 굵직한 상품성이 좋은 정갱이가 되고, 최대 성장 크기가 한 60에서 65cm. 제가 예전에 한번 60cm가 넘어가는 슈퍼 초사이어인 정갱이를 제가 손본 적이 있었죠. 그런 물건들은 가끔 노량진 새벽시장 가면 들어오긴 합니다. 특히 겨울에 아무래도 좀 잔씨알이 많을 거예요. 서식지는 우리나라 남해안에 대부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또 엄청나게 많은 개체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야행성입니다. 그리고 떼로 다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야영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벽 한두 시, 3, 4시에 만조를 한 2-3시간 앞두고 그때 물살이 좀 빨라지거든요. 이때 이 슈퍼급 정갱이들이 떼지어서 막 잡히기도 합니다. 손맛도 좋고 또 집에 챙겨가기 되게 좋고 집에서도 환영받는 그런 어종이라 할 수 있죠. 산란은 주로 봄에 합니다. 특이하게도 정갱이는 산란을 마치고 나서도 살이 홀쭉해진다거나 지방이 그렇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갱이의 제철이 주로 5월부터 12월, 요새는 겨울에도 수온이 굉장히 높아요. 12월, 심지어 1월까지도 지방 가득한 슈퍼 정갱이들이 곧잘 잡힙니다. 그래서 제철이라고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반기 내내 제철이 집중이 되고 있다. 참고로 이 정갱이는 지금 욕지도 해상 근처에서 해상가들이 양식을 하고 있죠. 고등어와 함께. 그래서 이 양식 정갱이도 기름기가 안정적으로 차 있기 때문에 횟감으로 써야 하는 선술집, 일식집, 초밥집, 오마카세 이런 데서 이 양식 활정갱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갱이를 드시고 싶을 때 구매하는 방법은요, 요새는 접근성이 되게 좋아져서 그냥 대형마트 가면 대부분 정갱이 팝니다. 근데 횟감용보다는 선어를 팔죠. 구이용입니다. 튀겨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인데, 양식 활정갱이를 필레만 떠가지고 횟감용으로 팔기도 하고 구이용으로 손질 안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양식 활정갱이가 출하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며칠 동안 판매됐다가 또 이게 뚝 끊기기도 하고, 활정갱이 회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딱 정해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시기가. 그래서 집에서도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활정갱이 회를 이미 하루 동안 택배로 왔으니까 이미 화로회는 아닌 거죠. 그냥 이제 숙성 정갱이 회가 되는데 그래도 상당히 먹을 만한 그런 맛을 냅니다. 그게 아니면 항상 이제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포항 죽도시장 같이 해안가를 낀 데서는 자연산 정갱이 종종 들어오면 그 정갱이 잔바리급 썰어가지고 한 바구니 15,000원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그거 사다가 초장집에서 그냥 그대로 찍어 드셔도 되게 가성비가 좋은 횟감이 되겠고, 서울 노량진 가락동 수산시장 같은 데서도 활정갱이 회도 물론 양식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새벽 가면은, 근데 횟감이 가능한 선어들이 들어와요. 아주 육중한 크기, 그런 것들을 사셨다가 시메사바처럼 정갱이도 초절임을 해서 회로 먹고 초밥 지어 먹고 할 수 있거든요. 오프라인 매장, 시장에서 정갱이 고를 때는 고등어랑 똑같습니다. 눈동자가 투명한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눈동자가 투명한 것은 2-3일까지도 가더라고요. 잘만 빙장해서 이렇게 보관하면.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전반적인 광택을 봐야 돼요. 무지갯빛이 막 나고 은백색의 광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재색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되게 신선한 거, 잡힌절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결정적으로 이 내장에 있는 배 쪽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 봐야 됩니다. 횟감용은요. 죽었다 하더라도 눌렀을 때 탄탄하다 그러면은 횟감으로 쓸 수가 있는 선도가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사와서 꼬리를 딱 잡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무게가 대가리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휘어지거든요. 사후 경직이 풀리지 않은 경우는 이게 축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활처럼 살짝만 휘인 상태에서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살이 강직이 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살이 부러지면서 축 늘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횟감으로는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배 쪽이 물렁물렁한 것은 내장에 물러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횟감으로 쓸 수 없고 조리용으로 써야겠죠.
조리법에 따른 고르는 법도 있습니다. 작은 전갱이도 작은 전갱이대로 필요합니다. 특히 아지 후라이 같이 가스를 만들거나 튀김을 할 때는 작은 전갱이가 되게 유리하고요. 또 막설이 회, 회무침, 물회 같은 경우 파와 마늘에 이렇게 버무려내는 그런 다짐회도 역시나 작은 전갱이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큰 전갱이는 주로 초밥용, 횟감, 그리고 구이는 작은 것도 맛있습니다만 기름지고 고소한 그런 생선 맛을 좋아한다. 큰 것을 되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든 전갱이든 이 등푸른 생선이기 때문에 뭐든 클수록 이 지방의 맛이 깊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갱이에 대한 종류인데 나중에 전갱이와 관련된 종류를 한번 싹 훑어볼 그런 콘텐츠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실생활에서 조금 헷갈릴 만한 것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흑점줄 전갱이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줄무늬 전갱이라고도 부르죠. 일식에서는 시마아지로 알려진 대형 전갱이과 어류입니다. 야생에서는 주로 한 1m까지 자라는 엄청 큰 전갱이인데 우리가 먹는 이 흑점줄 전갱이는 거의 전량 일본산 양식입니다. 꽤나 고급 어종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 그래서 조금 값이 나가는 일식집이나 초밥집, 오마카세, 호텔, 특히 더 파인다이닝에서도 좀 종종 쓰이고 오늘 소개한 이 전갱이하고는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표준명 가라지라고 있습니다. 가라지 시장에서는 이제 푸른 전갱이, 청색 전갱이 정도로 불리는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생김새가 전갱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한 90%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갱이는 보통 금빛이 돌고 노란기가 돈다고 한다면 가라지는 청색 전갱이답게 푸른빛이 돕니다. 누가 이제 시장에서 전갱이와 가라지가 구분 없이 마구 뒤섞여서 판매되고 있는데 입지혜총님 이 전갱이와 가라지의 구분법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갱이는요 이 모빈을 아주 꼬리 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바늘 꼴밴 것처럼 실제로 이 손으로 만져보면요 굉장히 거칠어요. 손에 상처가 납니다. 이 모비늘을 보고 고르는 건데 전갱이 같은 경우는요 꼬리 쪽 근처에 와서 이제 모비늘이 쫙 생기고 있죠. 그러면 이제 모비늘이 생기기 시작한 그 지점에서 옆지느러미까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옆지느러미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옆에 이렇게 모비늘이 딱 생겨가지고 축선에서 쭉 내려오다가 휘어져서 여기서부터 모비늘이 꼬리까지 딱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나오는데 가라지는요 옆지느러미와 모비늘의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모비늘이 뒤쪽에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이 넓어요. 이걸 가지고 구분하면 되고 또 가라지 같은 경우는 이 잘록한 꼬리 자리에 조그만한 이 지느러미가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전갱이는 이 새끼 지느러미, 작은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이걸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비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거의 모든 전갱이 속에 속한 어류들은요 대부분 다 이 모비늘이 발달했어요. 모비늘이 하는 역할이 뭘까? 보통 우리 이제 회 뜨면은 이 모비늘이 껍질 같은 거 벗길 때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요리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딱 도려내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모비늘은 전갱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이거는 제 추측이기도 하고 또 그냥 썰인데요. 아마 포식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을 좀 막아내기 위해서 아닐까? 왜냐면 추격전 끝에 잡아먹힐 때는 보통 꼬리 쪽에서 포식자가 입을 벌리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딱 물었는데 모비늘 때문에 걸려요. 이물감이 느껴지면 순간 뱉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비늘이 포식자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좀 진화된 비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갱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 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전갱이 하면은 회가 으뜸이고요. 초밥 정말로 맛있죠. 그리고 이 회와 초밥이랑 가장 궁합이 좋은 게 쪽파와 생강입니다. 그리고 또 심해 사바가 아닌 심해 아지 라고 해서 고등어 초절임처럼 이 전갱이도 초절임을 하는데 이 초를 식초에 담그는 시간을 고등어보다는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갱이 기름기가 고등어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많을수록 초에 담가 놓는 시간이 좀 늘어나는 거고 그 밖에는 이제 구이가 있고 조림이 있고 탕이 있습니다. 그 탕 종류라고 한다면 제주도에 가면 이제 각재기국이라고 있는데 배추잎이랑 이것저것 넣고 된장이랑 해서 전갱이 넣고 끓인 국이거든요. 갈치국처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리지 않고 맛있어요. 제주도에나 가야지 맛볼 수 있는 토속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이 회무침, 물에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가면 이제 아지 후라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전갱이 가스입니다. 이것도 별미고요. 그 다음에 남반쯔케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끼 전갱이죠. 작은 전갱이를 뼈까지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바삭하게 튀깁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채소와 양념에 새콤달콤하게 버무려내는 그런 음식인데 이거 제가 한 몇 번 해 먹어봤는데 정말로 맛있습니다. 아이들 진짜 좋아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